안녕하세요. 선사진학원의 선장 잭팍입니다. 오늘은요 황금분할 마지막 시간입니다. 영상 매체에서 황금분할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리고 피사체가 시선이 있다면 시선 방향에 따라 어떤 느낌을 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시간 왔습니다. 자, 영상 매체의 예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자, 여러분 그 영상 매체를 볼 때 볼륨을 끄고 한번 보시면요, 이미지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황금분할 우리 가라인 있죠? 가라인의 선을 한번 그어보시고, 거기다가 핸드폰을 갖고 다니신다면, 우리 뭐 저처럼 이게 머리를 묶고 다니신다면 고무줄로 이렇게 놓고 동영상을 한번 틀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앞에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라인에 거의 모든 인물들의 눈동자가 걸린다는 거죠. 신기하지 않나요? 그럼 이 영상을 잠깐 끄거나, 끄면 안 되지.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 뭐 유튜브나 뭐 다른 뭐 OTT 같은 거 보실 때 볼륨을 한번 끄고, 직선을 한번 그어보고 보시면 거의 안정감이 있는 영상을 찍어야 되죠. 전체 관람가 있기도 하고 아기도 보기 있기 때문에 요걸 좀 벗어나면 안정감이 떨어지는 불안한 느낌을 줄 수가 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황금분할 원리를 제대로 이용해서 찍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추측이고요. 자, 다시 한번 사진을 보시면 뉴스 첫 번째 앵커 눈높이 정확하게 맞고, 두 번째 여기 뭐 공정가요? 여기 두 명의 인물의 눈높이가 거의 맞죠. 말씀드렸지만 인물의 크기에 따라 조금씩 이 선은 달라진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면 이병헌 저 이렇게 손 들고 있는 거 저기도 거의 맞고, 네 번째 이 사람은요 내 돈 같기 전에 못 찍어. 저 홍대 장첸 아닙니다. 장첸인데, 자, 이 눈높이도 거의 이렇게 유사하게 나오고 있죠. 굉장히 신기한 상황을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 의식하시면서 보시면 굉장히 신기한데 라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넘어가면요, 제가 어떤 예전 고전 영화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요게 어떻게 황금분할 원리에 대해서 펼쳐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사랑은 비를 타고 고전 영화인데요. 자, 좀 예외 상황은 있긴 합니다. 황금분할에 인물이 풀샷으로 들어갈 때, 풀샷이라고 하면은 모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익스트림 풀샷, 인물이 좀 작게 모두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이 원리에 맞지 않긴 하고, 클로즈업으로 들어가면 이 원리가 굉장히 적용이 잘 된다는 거죠. 자, 인물이 지금 걷고 있습니다. 한번 멈춰볼까요? 자, 이 첫 번째 라인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막 나오고 있습니다. 점프하고, 여기서는 좀 풀샷 들어가니까 조금 안 맞기도 하고, 제가 쭉쭉쭉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다시 풀샷일 때 좀 맞고, 자, 여기도 어느 정도 손이 잘 들어맞고, 자, 춤을 추고 있습니다. 거의 좀 맞아 들어가죠. 여기 한번 볼까요? 위에 레이디가 있고 이분이 이제 이렇게 춤을 추면서 가는데, 이 눈높이가 또 요 레이디에 맞게끔 또 선이 또 잠깐 나왔었죠. 그리고 클로즈업 샷이 클로즈업 샷이 들어갈 때 첫 번째 라인에 거의 맞춰서 들어가려고 하는 장면 또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영화 예고편 볼 때 한번 계속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 라인에 무빙샷이 움직일 때도 첫 번째 라인에, 대부분 첫 번째 라인이거든요. 그 라인에 맞게끔 막 뭐 움직이면서 막 추려고 하는 노력들이 또 굉장히 많이 보이는 영화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매우 재밌는 앵글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차트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찍고자 하는 피사체가 시선에 따라서 어떤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보이도록 할게요. A란 사진과 B란 사진이 있습니다. 황금분할에 어느 정도 맞아진 사진들이죠. 볼 때 어느 사진이 좀 더 여유로워 보이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A일까요? B일까요? 어느 사진이 답답해 보일까요? 한번 보면은요, 요것도 B라는 사진이 훨씬 넉넉해 보이고 A라는 사진은 뭔가 좀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거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건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인물의 시선이 있을 때 시선의 이 룸이라고 하죠. 여유 공간을 어느 정도 넣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A란 사진을 보면 시선 방향이 닫혀 있기 때문에 왠지 갑갑해 보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시선이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2022년도에 나왔던 드라마 중에 이진욱이라는 배우가 나왔던 불가사리라는 드라마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그걸 찍었던 촬영 감독님이 굉장히 요거를 잘 이용하시더라고요. 뭔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막 그런 심정이 있을 때 주인공을 앞으로 이렇게 시선 방향을 확실히 잘라서 그걸 좀 더 극대화하는 장면들을 굉장히 그 영상에서는 많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뭐 모든 촬영 감독님들이 그렇게 찍는 건 아니지만 불가사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다라는 생각이 지금 기억이 드네요. 자, 그러면요. 자, 이렇게 우리 그 친구들의 포트폴리오 한 장 갖고 왔는데, 자, 요 주제는요, 동물원에 갇혀 있는 어떤 새들의 안타까움을 표현한 게 주제라고 했을 때 거의 A 지점 위치에 있는데 시선 방향이 굉장히 좁죠. 그래서 이렇게 갇혀있는 느낌을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렇게 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찍을 때 제가 추천드리는 건 핵심 포인트 A, B, C, D에 피사체를 모두 놓고 한번 촬영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 4장을 다 찍은 다음에 집에 와서 천천히 제가 나중에 이제 저희 뭐 포토샵 라인업도 하고 있는데 그 채널에서 어도베 브릿지라는 프로그램을 다루는 방법을 할 텐데요. 그거는 이미지를 찍고 나서 어떻게 셀렉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일단은 이렇게 4장의 ABCD 사진을 갖고 와서 어도베 브릿지를 연 다음에 4장을 보면서 어느 사진이 내 감정에 가장 맞닿아 있는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찍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 4장을 모두 안 찍어도 한 번에 볼 수 있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여러분들은 우리 수험생들 많이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시선이 가장 닫혀져 있는 사진을 셀렉을 해서 이 작품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눈만 있는 게 시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피사체에도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요 컵도 마찬가지로 찍다 보면은 방향성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뭐 이렇게 사람이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어떻게 찍어야 될까요? 시선 방향이 여기니까 A, B, C, D 쪽에 나와서 이렇게 펼쳐지는 게 좀 더 나을 수가 있죠. 아니면 뭐 A, B에 놓고 찍어도 되고. 근데 이 앞에 놓으면 굉장히 갇혀지겠죠? 근데 제 눈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시선 방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이쪽 방향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눈만 달린 뭐 인형이나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피사체들도 내가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방향성이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태극기 한번 봅니다. 태극기도요, 진행 방향이 어느 쪽이에요?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이 진행 방향을 좀 더 여유 공간을 놓고 찍어야 좀 더 안정적이고 이렇게 답답함이 덜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사람이 뒷모습으로 있으면 시선 방향은 어딜까요? 뒷모습. 자,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만약 이렇게 있어요. 만약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시선 방향 이쪽이겠죠? 근데 이렇게 있으면 시선 방향 어느 쪽으로 할까요? 시선 방향은요, 거의 대부분 위를 향합니다. 위. 그러니까 위의 공간을 굉장히 많이 남겨놓으면 이미지가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고, 밑에 땅바닥 쪽을 많이 남겨두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을 또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PPT 다시 보십니다. 자, 이번에는 실전적으로 2020학년도 중앙대 기출문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이때 뭐가 나왔냐? 자, 주연과 조연이라는 어떤 주제가 나왔는데요. 중대 가면은 거기 외국어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강의실 2개랑 복도인가? 거기에 여러 석고상이나 조그만 것들을 놔놓고 나서 주연과 조연을 찍어라라는 주제가 나왔는데, 앞에 무언가가 확실히 뭔가 있고 뒤에 얘랑 비교될 만한 피사체가 있어야지 일단 이 문제에 해당되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 만약에 주연과 조연이 없는 길바닥만 이렇게 찍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러면 이 주제에 맞지 않는 사진이라 바로 탈락을 하게 되고, 그럼 여기 지금 예제 사진을 갖고 왔는데 아웃포커싱도 뒤에 있는 조연이 어느 정도의 아웃포커싱을 가져야 되느냐에 따라서도 이 사진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자, 근데 요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황금 분할의 원리 A, B, C, D에
중에 두 가지를 선택해서 이렇게 주연과 조연을 적절하게 배치하면 훨씬 깔끔한 사진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왼쪽 A 사진 보면요. 우리 가나 다라 요 선에 좀 더 깔끔하게 맞춰주고 이 자물쇠를 A, B, C, D 안에 좀 더 정확하게 맞춰주면 얘보다 훨씬 안정적인 사진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좀 A 사진 조금 아쉽고 B라는 사진도 A, B, C, D 중에 좀 더 가깝게 두면 좀 더 깔끔한 사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아쉽고 C라는 사진도 좀 수평선이 조금 안 맞죠. 이것도 다라에 정확하게 맞춰서 찍으면 이거보다 좀 더 깔끔하고 안정적인 사진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입시 사진에서의 특징은 이 주제만 봤을 때는 주변에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나와. 뒤에 막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게 걸려. 그러면은 절대로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없다. 이 주제는 촉깔끔하게 황금분할에 맞춰서 찍는 게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나왔었죠. 굉장히 이런 주제에서는 의도성을 갖고 교수님, 나 이 정도로 깔끔하게 잘 찍어요. 촉깔끔하게.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주제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황금분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분할. 자, 첫 번째. 황금분할선은 피사체 크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가나 다라선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한번 봐야 되고 거기가 맞닿는 지점 A, B, C, D의 포인트. 이 포인트의 위치 또한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 TV 매체나 영화 매체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의식화해서 찍으면 바로바로 이미지 구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평수직이 반듯한 사진이 또 황금분할에 맞는 사진이라는 거죠. 만약에 수평수직을 정확히 맞출 때 어떻게 찍어야 되느냐 이것도 간단하게 요령을 설명해 드리면 보세요. 우리가 건물이 있어요. 건물 아래에서 위로 찍으면 어떻게 나오죠? 건물 선이 아래에서 위로 보면 이렇게 나오고 위에서 아래로 찍으면 건물 선이 어떻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 선을 맞추려면 특히 요 선이 되게 어려워요. 요 선을 맞추려면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가운데 정확하게 평행각으로 놨을 때 선이 올곧게 나온다는 거죠. 좌우의 선은 요거를 잘 맞히잖아요. 요거는 쉬운데 이거를 잘 못하시는 분이 많아요. 요것 또한 생각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선 방향. 그쵸? 내가 피사체를 찍을 때 시선 방향을 어떻게 놔야지 답답하게 표현할 것인지 안정적으로 표현할 것인지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황금분할 원리로 찍은 사진은 깔끔 정갈 안정 건조한 느낌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다분히 의도적인 사진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진을 다 황금분할로 찍어야 되느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황금분할의 단점은 뭐냐면 자, 촬영 불안하지 않고 감각적이지 않은 사진이에요. 뭔가 주제가 불안한 감정을 담는 사진을 찍고 싶어. 그럼 어떻게 찍어야 되죠? 황금분할에서 비껴난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거죠. 즉,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촬영 힐기 주제에서 뭔가 안정감이 있거나 평온한 느낌의 주제가 나왔거나 특히 중대에서 글쓰기를 할 때 뭔가 내가 좀 평온한 느낌을 찍고 싶을 때는 적극적으로 이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주제가 나왔을 때는 이 황금분할 법칙을 깨서 찍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황금분할이 모든 사진의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 촬영 실기의 주제 위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 주제가 안정적인 느낌이 든다면 황금분할을 이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황금분할에 대한 마지막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유익한 강의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약간 굉장히 그 비장의 무기를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꼼꼼히 영상을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서 아시죠? 사진은 이론과 실제가 너무 다르다. 아는 것과 찍히는 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찍는 연습을 함으로써 본인한테 습득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촬영 일기 두 번째 파트로 좀 더 재미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들어서 너무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